반갑습니다. 삼천당제약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토요일 12시 30분경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말의 시작이니까 다들 푹 쉬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저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안 짚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저께 21시 반에 고용지표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지만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당 임금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고용 지수도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민간 비농업 고용 지수도 당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실업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긍정적인 평가, 한마디로 시장은요 지금 연착륙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금리 인하가 빅스텝을 밟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체에 대한 선제 대응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고용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없어지고 연착륙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월 달에는 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패드 워치에서 얘기를 하는 발언은 50bp에서 이것이 30%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자마자 0%로 진행이 되었다. 한마디로 25bp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제자리를 죄송합니다. 금리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당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면은 삼천원대학이 긍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고비가 15일 날 출시가 됩니다. 지금 날짜로 대비해서 이제 10일 정도가 남았죠. 대략적으로 출하가 37만 원에 되지만 한국에서는 대략적으로 80만 원에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80만 원이 한 번 맞는데 8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맞아야 돼요. 여러 번. 보시는 것처럼 유통사를 거치면 유통 가격은 47만 원, 50만 원으로 될 거고 한 달에 70만 원 정도면 의료기관에서 비만 환자들이 약물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년 정도 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70만 원이면은 1년에 거의 한 7, 8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이 외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라이릴리에 대한 마운자로는 사실상 내년 6월쯤에 국내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참고로 죄송합니다. 네. 6월 달쯤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일리알릴리와 관계성이 아무래도 보고서에 따르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한다라고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상 확정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확실시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확실시 되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나오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
티끌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썸네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극적이게 쓰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삼천당으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자극적이게 썼던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부분이 남아있죠. 첫 번째는 이제 GLP-1이라는 이제 S패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일리아 시밀러죠. 아일리아 시밀러. 자, 우선은 탐방을 했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GLP-1, 지금 S패스가 어디에서 IRB, 그러니까 임상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뭐 보완 서류나 추가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가 되는 부분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승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승인이 나오게 되면요, FDA에게 이제 NDR 또는 뭐 임상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우리가 전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담당자분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기다리면은 당연하게 임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은 삼천당제약도 제대로 된 비만 치료제로 인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FDA로부터 진행이 되면요, 사실 S패스는 신약이 아닙니다. 뭐 약물에 대한 효능 이러한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S패스가 뭐예요? 당연하게 알약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알약 플랫폼입니다. 주사를 알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주사제와 알약으로 바꿨을 때에 대한 약물에 대한 동등성만 확인이 되게 된다면은 FDA가 승인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FDA에서 보편적으로 신약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편적으로는 뭐 임상 1상이 2년 걸리고 2상이 2년 걸리고 3상이 2년 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반면 사실 플랫폼에 대해서는요. 이 모든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FDA로부터 6개월,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이 S패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FDA가 최종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세 문단으로 나눠 볼 수 있겠죠.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계약, 유럽 계약, 그리고 미국 계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먼저 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프랑스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파트너사와 조율 관계에 있다. 그래서 추가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계약도 나오게 될 것이고, 국내 품목허가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저는 10월 달에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317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30일 날 접수를 했고 317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품목허가 승인이 되면은 이제 국내 판매가 바로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 한마디로 실적으로 우리가 아일리아 시밀러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계약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라. 왜냐면은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받고 나서 판매를 하기 전에 삼성이나 셀트리온이나 둘 다 리제르논에 소송이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리제르논에 소송이 걸리고 나서 판매가 어렵게 됐는데, 삼천당제약도 분명하게 리제르논에 대해서 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아셔야 되지만 이제 소송은 걱정이 없다. 왜냐면은 파트너사인 캐나다에 아포텍스라는 파트너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리제르논과 합의점을 다다라고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알리아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합의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리제 레논에 대해서 소송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계약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국내 품목 허가 승인이 빨리 되어야만 미국 계약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고생을 했었던 GLP-1 에스패스나 아니면 알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조금 잘 알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왼쪽 편에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탁만 운영하고 있고 뭐 정보나 앞으로 나올 일정들 이러한 부분, 그리고 플러스 이제 뭐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매매 전략과 추가 코멘트까지도 다 달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이번 달 8일부터 10일까지 밀라노에서 유럽 학회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천왕제약이 SCD-411에 대한 부분이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아일리아 시밀러가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문자 보내기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원 입장 요청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은 요청이 완료가 된다. 제가 문자 확인한 후에 입장 승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